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어제는 라이브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계속 횡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일주일 내내 횡보, 진짜 그냥 일주일 내내 횡보. 네, 뭐, 변명의 여지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의심의 여지 없이. 일주일 내내 횡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 정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네. 뭐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42,000에서 한 43,000, 44,000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비트 방향성 정도는 간단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 찍어요. 일단 어쨌든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파월의 파월의 입인 것 같아. 네. 내 생각엔. 파월의 아가리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좀 그래서. 네. 네. 파월의 입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파월이 3월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럼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몰라? 뭐 올해 3번 하긴 할 건데 모르겠다고. 몰라? 난 모르겠는데? 약간 진짜. 아니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어떤 걸 찍으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몰라? 3월엔 할 거냐? 3월엔 안 해? 그럼 5월에 할 거냐? 몰라? 진짜. 그냥 뭐 내가 뭐 이렇게 기사만 본 거긴 한데 기사를 읽으면서도 그냥 목을 진짜 그냥 진짜 진짜 간만 본다는 느낌이 크죠. 와 진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지표로 얘기해주면 되잖아. 그 지표가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네. 뭐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고. 그렇죠. 뭐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안 되는데 적지도 않잖아요. 이거 3월인가? 3월 아닌데. 네. 어쨌든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한데, 근데 이제 6월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한다가 많고, 네. 근데 이제 6월을 보면은, 6월, 그러니까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금리 인하를 할 기회가 있는데, 3월에는 거의 안 된다. 파월이 확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5월이랑 6월에 과연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패드워치를 봤을 때는, 최소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6월 달까지 최소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95%가 넘는다. 2번 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50%가 넘는다. 네. 심지어 3번 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7.5%. 그거는 상당히 낙관적인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6월 전까지는 적어도 한 번, 그리고 두 번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쨌든 5월, 6월이면은 사실 반감기가 끝난 직후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곧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반감기랑 맞물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같이 보면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 갖고 나왔습니다. 자,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아래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기 편하게 둘 다 라인으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세로선은 그 달러 인덱스의 저점, 고점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타임라인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가 처음과 끝 이렇게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도 요 똑같은 시기 구간으로 보면 반대로 가요. 다만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지랄받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추세를 잡으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비트코인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죠. 요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추세는 반대다. 이때도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얘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랄 맞으니까 저점 갱신했다가 고점 갱신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의 움직임은 멋대로지만 비트코인 멋대로지만 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요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요 구간 동안에 처음과 끝을 딱 보면은 방향은 반대다. 다만 폭 자체는 그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오르거나 뭐 이런 거랑은 약간은 별개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걸로 치면은 가장 최근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졌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파월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한 10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추세가 꺾이고 나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추세가 꺾이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 따른다면 달러 인덱스가 뭐 한 번 더 올라가 떨어지든 지금 떨어지든 어쨌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고점을 요렇게 세로로 연결한다고 하면은 요 비트코인도 요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여기 요렇게 추세해가지고 어쨌든 올라갔으니까 얘는 하락으로 마무리해야 되고, 요거가 시작되는 요 가격대가 한 43,000 정도야. 그래서 43,000 그 이하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조정받은 상태로 마감이 되거나, 그러니까 네.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 이슈로만 보면은 한 번 더 하락할 여지가 그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모르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떨어졌는데 한 1, 2% 떨어지고 거기서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요쯤 떨어지고 그냥 마무리 될 수도 있고, 한 4만까지만 떨어지고 그냥 마무리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처음과 끝 방향만 반대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달러 인덱스를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의 의견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큰 틀에서 조금 본다라고 치면, 요게 이제 요렇게 ABC가 아니고 요렇게 A, 네. 그 다음에 B, 그 다음 1, 2, 3, 4, 5, 6, 7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거야. 해서 하락 추세가 언제 꺾일진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4월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네, 5월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1년 내내 상승하는 그림,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상승하는 그림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싶은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A, B, C로 봐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올라간 거를 비파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A, B, C 이렇게 봐도 되고. 네. 해서 그 어쨌든 그 금리가 어쨌든 최고점이야. 더 올라갈 수는 없잖아, 금리가. 그렇죠.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는 어쨌든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를 얼마나 더 올린 다음에 떨굴 것이냐. 그러니까 요 정도 하고 나서 뭐 1, 2, 3, 4, 5 이렇게 떨굴 것이냐, 안 그러면 A, B, C 올린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떨굴 것이냐. 아직 네.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근데 요것만 봤을 때는 결론은 그거지. 결국엔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는 결국엔 떨어진다? 비트코인은 결국엔 올라간다. 그렇죠. 요거 결론은 요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짜시면 좀 수월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분할로 사면 좋다. 분할로 사면 조정이 있으니까 이 조정 올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조정의 폭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여러 가지 타이밍을 봤을 때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 5월 아니면 6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타이밍 이후로 비트코인이 반등할 여지가 꽤 높다. 네. 반감기도 4월 중순 말 요쯤이니까. 해서 이런 타이밍이 맞물려서 그때쯤부터 본격적인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전에도 올라갈 수도 있긴 하고, 파월이 발언을 통해서 진짜 막 5월에 금리 인하 할 것처럼 하면, 뭐 4월 금리 인하 할 것처럼 4월에 얘기하면 4월에 올라가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 타이밍 자체가 4월, 5월, 6월 요 근방에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뭐 더 할 얘기 있어? 글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니, 금리 인상이 아니지, 이젠 인하죠. 금리 인하에 인상하면 대해서. 큰일 난다. 네,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쨌든 파월이 뭐 3월은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는 했어도 올해 3번 하겠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정사실이야? 그러니까 뭐 그거 그 점도표 보고 그냥 유추하는 거지. 그렇죠. 점도표나 아니면은 회의에서 나온 걸로 3번은 해야겠는데 그거 가지고 유추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3월에
인하를 안 해도 한 분기 한 분씩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3월, 꼭 3월에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건지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아니 뭐 그런 사람 없지 않나? 네, 패드워치만 봐도 여전히 뭐 3월이 인하할 것 같다라는 게 절반이던데. 아 그래? 네. 3월 인하가 절반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FOMC 회의 지금은 패드워치가 지금 얼었는지 저도 계속 안 안 되지? 보이는데 지금 나오네요? 아니 그 맞아 이거 그 동결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83%인데? 많이 늘었네요. 그 FOMC 회의 직후에는 여전히 반반이었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발언 때문에 좀 바뀌었어. 네. 최근 발언이 좀 강경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적인 거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흐름을 보시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렇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그렇죠. 금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왜 떨어지는지를 물으시면 그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달러의 가치가 높으려면 뭐냐면 달러만 갖고 있어도 돈이 벌리면 달러의 가치가 높겠죠. 그렇죠. 네, 그 금리라는 건 뭐냐면 달러를 예금했을 때 얼마만큼 이자를 주느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가시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 말고 다른 걸로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 자체는 그 다른 나라들의 통화 6개국인가 7개국인가 아무튼 거의 네. 통화에 요 지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뭐 금리가 떨어져도 다른 데서 뭐 더 떨어진다거나 뭐 이러면은 약간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달러는 뭐 25bp씩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50bp, 75bp씩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럼 달러 인덱스 올라갈 수 있긴 있어요. 하거든요. 근데 큰 추세는 크게 다르진 않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 앞으로는 올해는 어쨌든 뭐 꽤나 많이 떨어지네 라는 거를 좀 인지했다면 그걸 만약에 인지했다면 비트코인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반대로 올라갈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럼 언제 올라가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타이밍이 우연찮게도 반감기 근처네? 그럼 그때 즈음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질 것 같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 모르죠. 그거는 비트코인을 봐야죠, 결국.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타이밍에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럼 그 구간을 껴서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가 4월 16일 여기가 이제 반감기인데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이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7월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거 한 번 더 올라갔다 이렇게 가든 요 구간 동안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쉽죠? 쉬워도 지금 하는 사람 있죠? 분명 있다고. 있을 거예요. 분명 있다고. 지금 정식으로 매수하고 있는 사람 있다고. 그렇죠. 정식으로 매수하는데 왜 안 떨어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다 같이 화이팅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려면 사실 지금 올라가야 되거든. 그쵸. 그게 맞죠. 시기상.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뭐 한 몇 주 정도 더 횡보를 한다거나 하면은 네. 그냥 요 상태에서의 조정이 반감기 전 조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조정이.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정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글쎄요. 뭐 일단은 지금 계속 뭐 일봉이나 뭐 조금 더 짧은 단위로 보면 비트코인이 횡보만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주봉 관점으로 보면 어쨌든 3주 연속 양봉을 띄운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뭐 지금 완전히 상승세가 꺾였다? 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감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추세에서의 상승 추세가 그렇죠. 그 주봉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주봉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더라. 종가 마감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꼬리 제외하고 종가 마감 기준으로 보면 그냥 여전히 이 안에서 주봉으로 보면 박스권이더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모양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떨어질 걸 대비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방향성이 좀 잡히거나 하면 같이 한번 또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금리 인하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금리랑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봤고, 시기적으로 언제쯤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당분간은 뭐 바이낸스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초보자 가이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불장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상이 당장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비트 변동성 커지고, 그러면 분명히 바이낸스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업비트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약간 요런 거 생각해서 저희도 미리 올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좀 종종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